자, 아까 이거 했던 대로 저희는 서브 쿼리를 배워볼 거예요. 서브 쿼리. 이미 간단히 봤는데 코드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자, 서브 쿼리. 자, 실습할 시간이 있나 모르겠네. 자, 일단 최대한 볼게요. 자, 서브 쿼리입니다. 서브 쿼리는 뭐냐면, 자, 우리가 셀렉트 안에서만 쓸 수 있어요. 보통은 뭐 인설트나 업데이트나 이런 데도 못 씁니다. 물론 조인도 당연히 그렇고요. 셀렉트 안에서만 쓰고요. 자, 셀렉트 안에 셀렉트가 또 있는 거예요. 셀렉트 안에 셀렉트가 또 있는 거. 이 셀렉트 안에 셀렉트가 또 있는 것. 물론 이게 from 절일 수도 있고 where 절일 수도 있고 셀렉트 절일 수도 있는데 여튼 셀렉트의 어딘가에 셀렉트가 또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가 서브 쿼리라고 불러요. 서브 쿼리. 동작은 어떻게 하느냐? 동작은 내가 이제 테이블을 조회할 거 아니에요. 테이블을 조회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자, 실제적으로 저장되어 있는 물리적인 데이터가 있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 자, 이 데이터를 내가 조회를 하는 거예요. 자, 조회. 그것이 셀렉트인 거죠. 그죠? 자, 셀렉트는 어떻게 일어나냐면 여기서 자, 너 내가 찾는 데이터야? 라고 묻는 거예요. 그죠? 물으면서 한 번 더 묻는 거예요. 한 번 더. 그죠? 한 번 더 묻는 것이 너가 내가 찾는 데이터야? 맞으면 가져오고 너가 내가 찾는 데이터야? 맞으면 가져오고 내가 찾는 데이터야? 맞으면 가져오는데 이때 셀렉트를 쓰면 어떻게 하느냐? 자, 내가 찾는 거니 묻고 또 한 번 더 물어봐요. 맞아. 그러고 가져오는 거. 그래서 또 물어보고 또 한 번 더 물어보고. 그래서 셀렉트가 여러 번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물어볼 때 내 테이블 내에서 물어볼 수도 있고 다른 테이블 내에서 물어서 가져올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쿼리 안에 쿼리입니다. 자, 다시. 자, 뭐 한다? 지리 안에 가로로 또 다른 셀렉트를 쓰는 것을 우리가 서브 쿼리라 부르고요. 그래서 각 행마다 다시 또 다른 평가가 일어납니다. 또 다른 평가, 독립적으로 실행 가능한 셀렉트 문이어야 합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요거는 좀 이따 볼 거고요. 자, 이렇게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단일행 서브 쿼리라는 거 일단 둘째 치고, 자, 이게 무슨 말인지 둘째 치고, 자, 요 코드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지금 EMP를 조회하고 싶어요. EMP를. 자, 그런데, 자, 내가 궁금한 거는 평균 급여보다 높은 사원. 평균 급여보다 높은 사원. 그래서 자, 이 친구 내가 사원을 조회할 건데 급여가 평균보다 높아요. 그럼 내가 평균을 내가 이렇게 조회해서 알면 자, 여기다가 내가 5천 이상이야 또는 뭐 2천 이상이야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자, 그런데 내가 조회하고 그걸 쓰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아예 조회한 친구의 결과를 여기다가 조건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select 여기 안에 지금 소괄호를 쳤죠? select 평균 뭐의 EMP의 평균. 자, 그래서 EMP의 평균을 구해서 그 이상을 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가 단일행 서브쿼리 중에서 제일 쉬운 것 그리고 제일 많이 쓰는 것 난이도가 가장 낮고 제일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 단일행 서브쿼리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단일행 서브쿼리는 이렇게 where절에 많이 씁니다. where절에 그래서 이 친구 결과가 하나가 나와야 돼요.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이렇게 쉼표하고 max, cell 이렇게 했어요. 그럼 여기에는 몇 개가 떨어질까요? 결과가? 두 개가 떨어지겠죠? 예를 들어서 2000이고 max는 5000이다. 자, 그러면 물어볼게요. 셀이 2000이고 5000이고 이거 문법적으로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이죠? 셀은 자, 지금 비교를 하고 있어요. 내가 여기에 두 개를 이렇게 비교할 수 있어요? 이런 문법이 되나요? 안 되죠? 안 돼요. 무조건 하나만 와야 돼요. 셀이 2000보다 크거나 5000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죠 하나만 와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무조건 단일의 결과만 떨어져야 돼요. 그래서 단일의 서브쿼리예요. 단일의 서브쿼리. 자, 보통 같다, 크다, 작다, 같거나 크다 이런 식으로 이건 같지 않다가 되겠죠. 이런 연산을 쓰는 것이 단일 랭크이고요. 자, 그 다음에 다중행 서브쿼리라는 게 있어요. 다중행. 자, 다중행은 자, 우리가 이런 함수를 알아야 돼요. in, any, all이에요. 자, in 우리 봤어요. in 뭐죠? 자, 이거 무슨 뜻인가요? 부서 번호가 20번이거나 30번인가 이렇게 되죠. 20번이거나 30번. 자, 이때 이 친구를 뭐 대신에 쓸 수 있는 거예요? 서브쿼리로 쓸 수 있는 거죠. 20, 30 대신에 서브쿼리로. 자, 이때 우리가 다중의 결과가 나와도 된다. 그래서 다중행 서브쿼리예요. in. 자, n이랑 all 있는데 어렵지 않아요. 자, 한번 볼게요. all이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전부 다 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자, 여기 in 대신에 내가 all이라고 했어요. 무슨 말일까요? 자, 이거 둘 다 만족하는. 이거 둘 다 만족하는. 내가 any라고 했어요. 무슨 말일까요? 둘 중에 하나라도 만족하는. 그래서 all, any. 둘 다 만족하는. 둘 중에 하나라도 만족하는.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in, any, all은 다중행 서브쿼리로 작성이 돼요. 다중행 서브쿼리. 요거 한번 예시를 볼게요. 20번 부서보다 20번 부서의 급여를 여기다 출력했어. 예를 들어 뭐 20번 부서가 1200, 1700, 2000이야. 그러면 이건 무슨 말이에요? 이 모든 것보다 큰 사람. 그러면 이 셀은 이 중에서 누구를 물어보는 걸까요? 2000보다 큰 사람을 물어보는 거예요. 왜? 1200보다 커도 얘는 만족해요? 만족 안 하죠. 만족 안 하죠. 예를 들어 내가 1300인 사람은 2000보다 크잖아요. 근데 1300인 사람은 1700을 만족하나요? 안 하잖아요. 그럼 다시 1700, 1800인 사람은 만족했어요. 1800인 사람은 2000은 만족하나요? 안 하죠. 결과적으로 누구예요? 2000인 사람을 물어보는 거예요. 2000인 사람. 내가 조회한 사람 중에서 2000보다 큰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all이라고 쓰면 내가 여러 개를 조회한 것 중에 제일 큰 사람보다 큰 사람이 되겠죠. 그래서 최대값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그다음에 any는 무슨 말일까요? any. 자, 내가 똑같이 자, 조회했는데 800, 700, 1700, 2000 이렇게 됐어요. 이 중에서 누구라도 만족하면이죠. 누구라도 만족하면.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 900개 급여예요. 여기 만족하죠. 그러니까 여기 만족하죠. 여기 자 죄송해요. 여기 만족하죠. 여기 만족 안 하죠. 여기도 만족을 안 해요. 근데 자 n이란 말은 뭐예요? 이 중에서 하나라도 만족하면이에요. 하나라도. 그러면 이 말은 반대로 바꿔서 얘는 800보다 큰 거. 이렇게 되는 거죠. 얘는 2000보다 큰 거. 이런 식으로 최소값, 최대값.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최소값, 최대값.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보시고요. 많이 쓰는 거 아니에요. 많이 쓰는 거 아니니까 그냥 대충 보고 넘어가세요. 그냥 원리만 이해하고 여러분들 정보 처리 기사 같은 거나 시험 볼 거예요. 우리 김지혁 씨나 열심히 보시고요. 농담입니다. 여튼 실무에서는 많이 쓰지 않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자, 우리가 in을 쓰실 때 이렇게 두 개의 조건을 주고 in을 쓸 수도 있어요. 두 개의 조건을 주고 in을. 그러면 여기도 어떻게 나와야 돼요? 자, DPT가 10번이고 그 다음에 맥스 급여가 2000인 것. 그러면 이건 무슨 말이냐? DPT가 10억이고 그 다음에 셀이
2000인 것.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다중으로 이렇게 비교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다중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두 개를 in으로 쓰실 수도 있어요. 자, 넘어갑니다. 자, 자, 지금 여기 보면, 자, 여기 보면, 자, 요런 게 있어요. where절에, 현재, 이 EMP의 DPT 노랑, 자, 요 바깥쪽에 E와 DPT 노랑 같은 사람의 평균 이렇게 써져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부서가, 자, 사람이, 예를 들어, 지영이 있고, 그쵸? 그 다음에 경민이 있고, 그 다음에 혜지가 있고, 그 다음에 범준이 있고, 그래요. 자, 여기에 각자 이제 부서가 있겠죠. 10번, 10번, 20번, 20번. 그쵸?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그럼 이제 이 친구 두 명은 같은 부서, 이 친구 두 명은 같은 부서가 되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제가 요 친구, 자, 지영을 가져오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지영을 가져오면서, 너 혹시 급여가, 자, 급여가, 너 두 사람의 평균이니? 자, 이게 뭐예요? 자, 너 급여가 너 부서와 같은 사람. 너 부서와 같은 사람. 예를 들어, 700, 800이야. 그러면 같은 사람의 현재 평균은 몇이에요? 750이죠. 750보다 크니라고 묻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지영은 750보다 작으니까 안 나오겠죠. 경민은 크니까 나오겠죠. 자, 이때, 자, 조회하고 있는 대상을 조건으로 쓸 수 있어요. 자, 어떻게? 조회하고 있는 대상을 여기 조건으로 이렇게 가져올 수 있죠. 자, 우리가 서브쿼리 쓰는 이유는 뭐다? 이런 식으로 조회하는 대상의 조건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에 있는 거는 S, 그죠? 조회가 되는 건 서브쿼리가 S, 밖에 있는 건 E 이렇게 쓰고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자, 이그지스트는 존재하냐예요. 존재 여부 검사. 이거는 해보면 무슨 말인지 대충 알 거니까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제 외화자밖에 쭉 안 나오는데 자, 이번에 요거 한번 볼게요. 자, 요거 단일행인데 자, 이거 단일행인데 얘는 조건에 없고 보면 셀렉트 절에 있어요. 아까 전에는 웨어절에 있던 거고 아까 전에 웨어절에 지금은 뭐예요? 셀렉트 절에. 자, 보면 무슨 말이냐? 내가 사원을 출력할 때마다 평균을 출력을 할 거야. 평균. 그런데 자, 이 사원의 같은 부서의 평균만 출력할 거야. 같은 부서의 평균만. 자, 그런데 이제 참고로 자, 요 셀렉트 안에 셀렉트가 있는 거는 조금 별로예요. 별로라는 거는 우리가 성능을 많이 하락시켜요. 물론 서브쿼리 전체가 대체로 그래요. 왜냐하면 조회할 때 또 조회하고 조회할 때 또 조회하고 조회할 때 또 조회하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조회할 때 또 조회하기 때문에 성능이 계속 떨어지는 거는 마찬가지인데 자, 이거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우리가 지금 원하는 거는 부서의 평균이에요. 부서의 평균. 자, 그런데 사람이 100명 정도 있어요. 100명. 10번인 사람도 있고, 20번인 사람도 있고, 또 10번인 사람도 있고, 20번인 사람도 있고, 30번인 사람도 있고, 10번인 사람도 있겠죠.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가 부서마다 사람의 평균을 미리 구할 수 있어요. 그렇죠? 10번은 뭐 우리 그룹 봐요. 10번은 6,000. 그다음에 20번은 자, 이렇게 할게요. 20번부터 30번부터 이렇게 쓰고 자, 10번은 평균이 6,000, 20번은 3,000, 30번은 2,000 이렇게 구해놨어요. 자, 이렇게 구해놓고 쓰면 굉장히 편리하죠. 그런데 내가 이 서브쿼리를 쓰면 여기 올 때마다 집계를 해요. 10번은 집계한 결과 몇이니? 10번은 6,000이야. 자, 또 20번에 와서 또 집계를 해요. 몇이야? 3,000.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예요.
10번은 아까 집계를 했잖아요. 또 집계를 또 해요. 했던 일을 또 한다고요. 또 여기 와서 또 20일 때 집계를 또 해요. 너는 2000이야. 그래서 매 행마다 또다시 집계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서브쿼리로 이렇게 쓰는 거는 별로 권장하진 않아요. 성능에 좋진 않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매 행마다 이렇게 조회할 수밖에 없는 일이 있을 수도 있어. 있을 수도 있지만 대체로 이런 일들은 미리 한 방에 끝나는 것들이 있더라. 자, 이런 거 한번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튼 셀렉트 안에 또다시 셀렉트를 하실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자 중요한 from절. 자,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렇죠? from절. 자, 이거는 뭐냐면 테이블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내가 조회한 걸로. 테이블 아예 바꿔버려요. 테이블이 내가 조회한 내역으로 바뀌어버려요. 자, 이거 한번 해볼 거예요. 그죠? 자,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하는 이유는 내가 이 검색된 결과를 이렇게 조회의 결과로 쓰고 싶어서 보통 이런 식으로 서브쿼리를 많이 써요. 무슨 말이다 이거는? 아예 테이블을 조회한 것으로 바꾼다. 이것도 from절, inline view 이렇게 부르네요. 그렇죠? 집계한 결과를 재사용하고요. 오라클에서는 아주 흔하고요. 다른 데이터베이스들은 이렇게 쓰는 걸 별로 꺼려요. 좋아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문법들을 많이 지원하려고 하는데 이런 문법이 있다 정도 알면 좋을 것 같고요. 꼭 배우셔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해빙절의 조건으로도 쓸 수 있다. 자, 이렇게 했고요. 자, 우리가 간단하게 실습하고 좀 쉬었다 와서 밥 먹는 게 아니라 쉬었다 와서 또 한번 해볼게요. 자, 올라와서 자, 레슨 10의 서브쿼리입니다. 새로 만들기 파일에 레슨 10의 서브쿼리 .SQL 자, SQL 자, 엔터 자, 한번 해볼게요. select 별 from emp예요. 그리고 실행. 자, 우리 아까 요거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from절에 있는 from절의 서브쿼리. 자, 내가 이렇게 써볼게요. 자, select 별 from인데 소가를 이렇게 쳐볼게요. 자, 이 안에다가 자, EMP는 너무 많으니까 select 별 from dbt 한번 해볼게요. 띄어쓰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좋지? 자, 일단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엔터. 그러면 결과가 똑같아요. 그쵸? 똑같은 친구가 나와요. 이거는 뭐냐면 조회한 결과를 테이블로 쓰겠다 이 뜻이에요. 뭐예요? 조회한 결과를 다시 조회의 대상으로 쓰겠다. 자, 우리가 이 친구를 제일 많이 쓰는 게 페이징 할 때 많이 씁니다. 페이징. 자, 근데 우리가 페이징을 이미 따로 수업을 빼놨어요. 따로 빼놨으니까 나중에 해보도록 할 거고요. 보면 페이징이라는 수업이 따로 있죠. 자, 해볼 거고. 그렇게 대단히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그렇죠? 자, 조회한 결과를 다시 조회의 대상으로 쓰기 위한 거고요. 간단하게 해보자면, 자, 내가 만약에 그룹 바이로
그룹 바이로 급여들을 평균을 한번 봤어요. 어떻게? 셀렉트에 그냥 별 from 하죠. 별 from EMP. 자, 제가 궁금한 거는 부서별 급여의 평균이에요. 그래서 부서별로 제가 이렇게 그룹 바이를 하고, 자, 띄어쓰기도 할까요? 자, DPT를 출력을 해봤어요. 자, 그룹끼리 우리가 그룹을 하면서 급여의 평균이 궁금해요. 그래서 AVG의 셀이라고 했어요. 자, 그리고 여기다가 내가 평균이라고 하죠. 평균. 급여 평균 할까요? 급여 평균 이렇게 하죠. 자, 지금 보면 이 친구가 너무 정신이 없으니까 라운드로 이렇게 감싸줄게요. 라운드. 저는 급여 평균이 2000 이상인 사람, 이상인 부서 두 개가 궁금해요. 자, 어떻게? 자, 급여 평균이 2000 이상인 거.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쓰실 수 있죠. 해빙절로. 자, 따라 쓰지 말고 보세요. 자, 해빙절로 이 친구가 자, 라운드 에이지 셀이 2000보다 큰 것 이렇게 하실 수 있죠. 2000보다 큰 거. 자, 그런데 이때 내가 급여 평균이라는 가명을 못 쓴다 그랬어요. 급여 평균이란 가명. 자, 이렇게 못 쓰죠? 자, 그룹 바이에서 가명으로 조회가 불가능하네요. 그죠? 자, 그래서 다시 되돌아와서 자, 어떻게 해볼 거냐? 자, 어떻게? 자, 다시 돌아왔어요. 자, 일부러 안 쓰지 말라고 한 거예요. 자, 이 친구를 테이블로 취급을 해볼 거예요. 테이블로 어떻게? 자, 여기다가 소가로 그냥 이렇게 하자. 셀렉트 앞쪽에다가 셀렉트 별하고 이거 from. 자, 이 친구를 테이블로 이렇게 취급을 할 거예요. 자, 이 친구가 그럼 테이블이니까 가명이 존재하겠죠? 가명을 우리가 G라고 할게요. 그룹 바이 했으니까 G. 그러면 이 친구는 G의 전부를 출력을 한 거겠죠? 자, 출력해보면 똑같이 떠요. 정확히는 우리가 뭘 하고 있는 거예요? G의 DPT 노랑, G의 뭘 출력하고 있는 거예요? 급여 평균을 출력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띄울까요? 자, 우리가 해빙용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건데 이거를 우리가 테이블로 취급했으니까 지금 현재 이 테이블에 급여 평균이 있어요, 없어요? 존재하죠? 존재하니까 이때 우리가 급여 평균을 조건으로 쓸 수 있어요. 자, 무슨 말이냐? 아까 전에 안 됐던 친구를 자, 내가 여기서 where절로 급여 평균이 2000보다 큰 것. 그러면 아까 전에 해빙용으로 했던 것을 우리가 급여 평균으로 처리할 수 있죠. 자, 아까 코드가 필요한 분은 제가 위에다가 써드릴게요. 자, 그런데 자, 굳이 이렇게 할 이유가 있냐는 거였죠? 자, 근데 제가 이렇게 수업을 한 이유는 뭐냐면 그만큼 우리가 복잡한 코드들을 그러니까 실행 순서에 의해서 내가 참조하기 힘든 것들을 내가 참조해서 조건을 줄 수 있는 것이 프롬절이다. 이런 거죠. 지금 현재 급여 평균을 이때 못 주기 때문에 무슨 일이 생기냐? 자, 사실 해빙절이라는 게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 지금 집계가 2번 일어나고 있잖아요. 한 번, 2번. 그죠? 근데 이제 MySQL이나 다른 친구들은 집계의 요 가명을 이용해서 조건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집계가 2번 일어나지 않지만 지금 현재 오라클은 집계를 2번 하고 있죠. 집계를 2번 하고 있어요. 때문에 성능적으로 봤을 때 썩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그죠? 집계를 할 때마다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느려지겠죠. 그런데 이렇게 한번 볼게요. 내가 집계를 한 번만 했어요. 한 번만 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집계한 것의 이름으로 조회를 했죠. 그러면 집계는 지금 한 번만 일어나고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성능을 개선할 수도 있어요. 성능. 자, 우리가 프롬절에서 테이블을 사용하는 이유는 뭐다? 우리가 참조할 수 없는 그 시간대 때문에, 그죠? 이 생성하는 시간대 때문에 참조할 수 없는 친구를 우리가 참조할 수 있게 돼요. 아주 대표적인 부분이죠. 자, 이게 이제 프롬절에 있는 서브 쿼리. 자, 이번에는 제일 쉬운 거 한번 해볼게요. 제일 쉬운 거. 자, where절에 있는 서브 쿼리요. where절에 있는 서브 쿼리. 자, 내가 평균보다 높은 직원을 보고 싶어요. 평균보다 급여가 높은 직원. 그래서 자, 평균을 검색을 했어요. 자, select. 자, 평균은 어떻게 해요? average. average. 자, 요거는 5번은 따로 배울 거고 set from 누구? emp. 자, 급여 평균이 지금 현재 2773점 몇이기 뭐시기예요죠? 자, 이렇게 긴 이유는 뭐다? 넘버가 38자리의 배열처럼 정렬이 나오기 때문이라고 했죠. 자, 다시 넘어와서 자, 제가 궁금한 거는 2073보다 큰 사람. 그래서 select에 별 from emp인데 where set이 2073보다 큰 사람. 자, 2073보다 큰 사람이 나오겠죠, 당연히. 그러네요. 자, 근데 우리가 조회할 때마다 먼저 조회하고 그 다음에 조회하고 먼저 조회하고 그 다음 조회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서브 쿼리로 자, 조건절에다가 바로 물어볼 거예요. 평균의 결과보다 큰 사람으로. 그래서 select 평균. 이놈의 오버. 제발 자동 완성 안 됐으면 좋겠다. 잘 쓰지도 않는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쓰실 수 있는 거죠. 자, 지금 보면 아까랑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where절에 있는 단일행 서브 쿼리라 부릅니다. where절에 있는 단일행 서브 쿼리가 되겠죠. 자, 이번에는 평균보다 큰 게 아니라 자, 평균이 2000 이상인 부서에 다니는 부서에 있는 사원을 검색하고 싶어요. 사원. 평균이 2000 이상인 부서의 사원. 그럼 이제 평균이 2000 이상인 부서를 조회해야 되겠죠? 자, 조회.
자, 그래서 내가 조회를 한번 해볼게요. 자, select에 자, 평균이에요. 누구의 셀에 누구의 EMP에 자, 근데 우리가 2000 이상의 부서를 알려면 부서 간의 평균을 알아야 되겠죠? 부서 간의 평균. 그래서 그룹 바이 DPT no. 자, 어떤 부서가 평균이 어떤지 알기 위해서 앞쪽에다가 DPT no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면 자, 2000 이상인 부서는 요 두 명의 부서가 되겠네요. 그죠? 두 명의 부서 10번이나 20번이죠. 10번이랑 20번. 자, 그러면 내가 여기서 2000 이상만 조회하고 싶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서브 쿼리를 쓸 수도 있지만 해빙절을 쓰겠죠. 해빙절. 자, 그래서 자, 여기 띄우고 자, 그룹 바이도 띄우고 자, 집계 결과를 조건으로 줄 거야. 해빙. 뭐를? AVG가 평균의 쌀이 뭐보다 큰 것? 2000보다 큰 것. 자, 그럼 우리가 10번 부서와 20번 부서가 2000보다 큰 줄 아니까, 우리가 어떻게 조회할 수 있어요? select 별 from emp에 where dpt no가 뭐인 것? in 10 또는 20인 것. 이렇게 할 수 있겠죠. (10) 또는 20인 것. 그러면 10 또는 20인 부서만 나올 겁니다. 자, 보면 10, 20, 10, 10, 10, 20, 10, 20, 20, 20, 10. 그죠? 제대로 나오고 있네요. 자, 그런데 이쪽에 복수로 나오는 이 친구를 이걸로 대체할 수 있대요. 그대로. 현재 우리가 물어보고 넣었죠? 물어보고 넣는 게 아니라 물어보면서 바로 넣을 수 있대요. 그죠? 물어보면서 바로. 지금 현재 우리가 필요한 거는 평균이 아니니까, 자, 평균 값은 필요 없죠? 부서 넘버만 필요하니까, 자, 여기 평균은 지우고, 그러면 이제 여기에 10, 20 이렇게 출력이 되겠죠? 10, 20 이렇게 출력이 될 거예요. 이 친구의 결과가 여기 평균이 2700 뭐시기 2100 뭐시기 이렇게 뜨는 게 아니라 그죠? 차입 20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거를 어떻게 해요? 요거 대신 쓸 수 있대요. 자, 요거 대신 요걸 지우고 누구로? 요걸로 그대로 통 대체가 된대요. 자, 한번 해볼게요. 자, 그대로 이걸 복사해서 붙여놓고 그대로 자, 여기 세미콜론 제거해서 복사해서 자, 여기 띄어쓰기를 조금 해놓고 가죠. 뭐죠? 네, from 절에 띄어쓰기 하고 탭, where 절에 띄어쓰기 하고 탭, 그리고 in 절도 띄어쓰기 하고 자, in 절에다가 붙여넣기. in 절이 근데 인절이 조금 더 들어오면 좋겠다죠? 이렇게. 자, 이런 걸 우리가 다중의 결과가 나오는 걸 처리한다 그래서 다중행 서브쿼리라 부릅니다. 이걸 뭐라고 한다? where절에 있는 다중행 서브쿼리. 하나만 나오는 거는 크다, 작다, 같다 이런 걸 할 수 있고 다중행을 쓰시려면 이렇게 in, any, all 같이 함수 다중행을 지원하는 함수가 꼭 필요해요.
생각보다 서브 쿼리가 조인보다 어렵죠? 서브 쿼리가 조인보다 어려운 이유는 코드가 복잡해서 그렇습니다. 코드가 현재 굉장히 복잡하죠. 복잡하기 때문에 서브 쿼리가 훨씬 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자, 이번에 우리가 배워볼 것은 셀렉트절에 있는 서브 쿼리. 우리 프롬절 배웠고, 웨어절 배웠고, 마지막으로 셀렉트. 자, 셀렉트에 있는 서브 쿼리예요. 자, 셀렉트. 자, 별 from emp예요. 자, 나는 자, 여기 킹씨를 출력할 때 킹씨가 포함되어 있는 부서의 평균을 같이 보고 싶어. 킹씨가 포함되어 있는 현재 킹씨는 10번 부서니까 10번 부서의 평균을 여기 같이 보고 싶어. 20번 부서의 평균을 여기서 같이 보고 싶어. 30번 부서의 평균을 여기 같이 보고 싶어. 자, 이럴 때 출력되는 결과 부분에 출력을 하나 더 추가하고 싶어요. 이때 쓰는 것이 여기 셀렉트 절에 있는 서브 쿼리예요. 출력할 때 또 한 번 더 출력하는 거죠. 자, 셀렉트 절에 있는 서브 쿼리. 자, 셀렉트 절에 있는 서브 쿼리는 무조건 단일행. 복수는 절대 불가능해요. 자, 해볼게요. 자, 셀렉트 절에 존재한 작성하는 서브 쿼리. 자, 무조건 단일행. 자, 여기서 바로 작성을 해볼게요. 자, 너무 많으니까, 자, 여기다가, 자, 이 네임만 하고, 이 네임, 그 다음에 dpt no 하고, 자, 프롬절 띄우고, 자, 여기 탭 할까요? 탭하고, 자, 내가 출력하면서 이 부서 번호와 같은 부서의 평균이 궁금해요. 그래서 쉼표하고, 소괄호, 이렇게 할게요. 소괄호. 조회하면서 조회할 거예요. 자, 여기 쉼표까지 합쳐서 띄어쓰기 할게요. 여기다 띄어쓰기 해놓을까, 이렇게. 자, 조회를 할 건데. 자, 단위 결과라고 하니까, 자, 평균이 궁금해요. 평균. AVG. 자, 심플하게 일단 써볼게요. AV. 자, 누구의? 급여의. 자, 이렇게 하면, 일단 모든 사람의 급여 평균으로 전부 다 출력이 될 거예요. 볼게요. 자, 여기 지금 다 동일하게 뜨고 있죠. 자, 그런데 내가 궁금한 거는 같은 부서의 사람의 평균이 궁금해요. 그러니까 그냥 모든 사람이 아니라 10번 부서인 사람의 평균이 궁금하고 20번 사람의 평균이 궁금하고 30번 사람의 평균이 궁금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여기다가 조건으로 누구를 이 dbt no로 조건을 주는 거예요. dbt no로. 자, 지금 현재 이 친구도 EMP고 이 친구도 EMP니까 가명을 줘야 되겠죠? 이 친구도 EMP고 이 친구도 EMP니까 충돌을 일으킬 거니까. 자, 그래서 자, 이 친구는 E라고 하고 자, 이 친구를 G라고 할게요. G. 자, E라고 하고 G라고 하고. 자, 그리고 얘를 G.셀의 평균. 그렇죠? 이 친구는 E.ename, E.dptno 하고 또 잘 되나 볼게요. 잘 되고 있네요. 자, 그럼 이제 저의 궁금증을 한번 해결해 볼게요. 이렇게 띄어쓰기를 하고. 자, 나는 궁금해요. 뭐가 궁금해요? 자, 내가 출력을 할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DPT 노랑, 그죠? 지금 현재 출력하고 있는 킹씨의 DPT 노랑 같은 친구의 평균 급여가 보고 싶은 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 실행을 해보면 10번 부서끼리 급여가 같죠. 20번 급여끼리 급여 평균이 같고 30번 부서끼리 급여 평균이 같은 걸 볼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거고요. 자, 여기 지금 단일행 결과만 된다고 했는데 만약 단일행이 아닌 뭐 경우 뭐 예를 들어 썸 이렇게 해볼까요? 썸도 궁금해. 자, 썸. 자, 보면 값의 수가 너무 많아서 쓸 수 없다 그러죠? 자, 뭐라고 했어요? 단일 결과. 단일 행도 아니고 단일 결과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복수의 결과를 쓰실 수는 없습니다. 하나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제가 아까 했던 얘기 다시 한번 되짚어 보면, 자, 우리가 지금 현재 이 데이터를 굳이 이렇게 구할 필요 없이 어떻게 구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룹 바이로 10번 부서의 평균, 20번 부서의 평균 이렇게 구할 수 있죠. 볼까요? 자, 셀렉트에 평균을 구할 건데, 누구의 EMP의 평균을 구할 건데, 자, 그룹 바이로 하면서 구할 거예요. 자, 그럼 지금 여기서 출력되는 것과, 자, 지금 여기 오른쪽에 출력되고 있는 친구는 같은 값인가요? 다른 값인가요? 같은 값이죠. 같은 값이에요. 같은 값인데, 자, 이 친구는 매번 연산을 하고 있고요. 매번. 그쵸?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한 번만 딱 연산을 하죠. 한 번만 딱 연산을 해요. 그래서, 자, 이렇게 작업하는 거는 비효율적인 일인 거예요. 비효율적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를 테이블로 취급해서 조인을 할 수 있을까요? 테이블로 취급해서 요거 두 개를 자, 이렇게 하지 않고 자, 이 친구를 테이블로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EMP랑 이 친구랑 조인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되겠죠, 그쵸? 될 거예요. 자, 볼까요? 자, 이 친구를 어떻게 해요? 자, DPT를 출력을 해요. DPT를. 그 다음에 이 친구를 평균 급여라고 해볼게요. 평균. 너무 길면 불편하니까 평균이라고 하죠. 자, 나는 조인을 할 거예요. 자, select 별 from EMP예요. 이 친구를 E라고 하죠. 맞죠? 그리고 별 이렇게 할게요. 자, 이 친구와 이 친구를 조인을 할 거예요. 이 친구. 자, 현재 조인을 할 수 있는 대상 DPT no 참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쵸?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 inner join. 자, 누구랑? 자, 이 전체랑. 이렇게 전체랑 inner join을 할 거예요. 그럼 이 친구는 가명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V라고 할게요. V. 자, 띄어쓰기를 하는 게 좋을까요? 자, 이쁘게 띄어쓰기 해보죠. 자, V라고 했어요. 그럼 두 개는 조인될 조건이 필요하죠? 자, on 뭐랑 E.dpt no랑 V.dpt no가 같은 것이라 되겠죠. 자, 오른쪽에 평균도 같이 출력할게요. 평균은
V점 평균이 되겠죠. 점 됐죠? 자, 그러면 이 코드가 성능이 좋을까요? 이 코드가 성능이 좋을까요? 당연히 이 코드가 성능이 좋죠. 왜? 이 친구는 매번 모든 행에서 조회를 하는 거고, 이 친구는 이미 조회된 것을 조인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머릿속으로 생각해야 돼요. 서브 쿼리로 할 수 있는 거는 뭘로 할 수 있다? 조인으로 바꿀 수 있다. 웬만한 것들은. 그리고 둘 중에서 어느 게 성능이 더 좋을지는 고민해 볼 만한 일이에요. 그죠? 고민해 볼 만한 일이에요. 자, 여기 보면 걸리는 시간이 이렇게 출력이 되어 볼까요? 자, 이 친구는 자, 0.03ms, 그죠? 0.03ms. 자, 이 친구는 자, 이 친구 거의 별로 차이가 없네요. 그죠? 왜냐? 이유가 뭘까? 데이터가 14개밖에 없어서 그래. 데이터가 14개밖에 없어서 거의 똑같이 되고 있어요. 데이터가 훨씬 많으면 차이가 날 수 있는데 현재 우리가 데이터를 14개밖에 안 가지고 있어서 별로 차이를 느끼긴 힘들 것 같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능 평가를 하시려면 이 데이터를 뭐 수만 개, 수천 개 넣어놓고 테스트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제가 완벽하게 둘 중에 뭐가 뭐 성능이 이게 더 좋아, 저게 더 좋아 이렇게는 말 못할 것 같고 항상 테스트를 하는 버릇이 필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머릿속으로 유연성을 좀 가지셔야 돼요. 아,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된다. 그죠? 뭐든지 한 가지 방향만 있는 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일단은 여기까지 할게요. 많이 했으니까. 그리고 문서를 간단히 보고 서브 쿼리 자, 수업을 끝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배워본 자, 단일행 서브 쿼리. 그죠? 단일행 서브 쿼리는 이렇게 자, 크다, 작다. 그죠? 이런 식의 비교 연산이 가능한 것, 그리고 웨얼절에 쓰는 것, 셀렉트절에 쓰는 것, 이렇게 두 가지가 있죠. 그 다음에 다중행 서브 쿼리는 이렇게 in, any, all 이런 것들을 써야 돼요. in, any, all 요거 없으면 못 쓰고요. 그죠? 다중에. 그 다음에 자, 요런 특이한 문법이 있긴 해요. 그죠? DPT랑 이렇게 셀이랑 이렇게 비교하는 다중 컬럼 서브 쿼리도 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쓰진 않아요. 그냥 한번 보기만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방금 했던 것처럼 이렇게 상관관계를 이 바깥에 있는 테이블로 그죠? 상관관계를 이렇게 표현하실 수 있어요. 이것과 같은 것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고요. 자, 이그지스트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치별로도 웨어절에 있는 것도 있고 웨어절에 또 셀렉트절에 있는 것도 있고 셀렉트절에 단일행만 써야 되는 거죠 무조건. 그 다음에 프롬절에 있는 것도 있죠. 자, 프롬절에 자, 프롬절에 있는 거는 무슨 이유로 쓴다? 직계의 재활용. 그 다음에 이 재활용된 것을 조건으로 이렇게 쓰려고 우리가 프롬절을 씁니다. 이 친구도 잘만 사용하면 성능이 좀 오를 수도 있어요. 그죠? 아까 전처럼 직계를 똑같은 걸 굳이 두 개 하는 게 아니라 직계된 친구를 가지고 조회를 하고 있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성능을 좀 올릴 수 있을 수도 있어요. 자, 이런 식의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해빙절에도 당연히 이렇게 우리가 쓰실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오라클 문법은 끝이 났다고 보면 되고, 기본적인 문법. 자, 여기서 자, 여기까지 이제 우리 기본적인 문법은 끝났고, 좀 난이도가 좀 있는 오늘 아까 배워본 로우 넘의 페이징, 페이지네이션이라 부르고요. 그 다음에 오버, 자꾸 이제 자동 완성되는 오버 있죠. 자, 그것도 좀 배워보도록 할 거고요. 그러면 우리는 SQL은
거의 끝이 났다. 이제 트랜잭션이랑 이런 것들이 또 있는데 그건 간단하게 보면 되는 거고 딱히 뭐 이렇게 실습 같은 게 존재하진 않을 거고 이론만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네, 고생 많으셨고 꼭 문제 풀어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